네, NGO와 국제개발협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례를 살펴보는 7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프로젝트 이제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그 기획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계획이 있고 기획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나는 이런 거를 기획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 용어를 많이 쓰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과 기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념 중에 어느 것이 더 그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획이 더 광범위할까요? 기획이 더 광범위할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계획이 더 광범위하죠. 계획이라는 거는 기획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의 우리가 미래,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과 기획의 아주 중요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그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계획하고 기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다. 내가 오늘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간다. 이것은 계획일까요? 기획일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의 계획이죠. 학교에 가는 계획, 학교에 갈 계획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에 가는 기획을 할 때는 모두 다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1번부터 그 2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각각이 다 학교를 가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학교를 가는 기획에 있어서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은 나는 학교를 가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으니까 걸어서 가서 운동 삼아서 걸어서 갈 거야. 그럼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수업 준비를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B라는 학생은 오늘은 내가 어, 아침에 다른 일을 하다가 늦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다. 택시를 타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 택시보다 좀 저렴한 게 없을까? 그러면은 학교 그 통근버스를 탈까? 아니면 통학버스를 탈까? 아니면 그 고속버스를 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교통수단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학교를 가는 계획 안에 일단 비용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그 다음에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그 본인이 학교를 가는 데에 정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잘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과 그 학교에 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획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조직에서도 기획부서를 굉장히 그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부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거는 많은 그 정보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어떤 그 아이템을 그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아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 입장에서는 기획을 잘한다는 것은 그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시장 분석을 한다거나 고객 분석을 한다거나 뭐 앞으로의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을 본다거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조직이 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게 바로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다. 스마트한 사람들이 기획부서에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기획도 그 4개 조가 있는데 그 4개 조가 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가 처한 상황에서 또 각각의 그 조원들,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장 큰 장점, 강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조원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의 그런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 요소를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획 방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그 조직이나 어떤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그 현실감 있게 또 성과도 좋고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조원들의 어떤 역할 분담도 정확하게 해서 다 그 조원들이 그 낼 수 있는 에너지들을 그 다 정확하게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조원들끼리 화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도 팀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면밀하게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에 그 팁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하는 데는 사례를 어느 정도 많이 스터디를 했느냐, 많이 경험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조가 만들어갈 아이템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0개 사례를 봤고요. 오늘은 랜더 레이크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 다국적 조합인데요. 낙농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이제 천여 개의 협동조합인데 30만 명의 낙농 생산자하고 3,200명 정도가 이제 회원으로 그 가입이 되어 있는 거대한 낙농 생산 조합이고요. 81년부터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이 협동조합이 이제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사명은 우리는 최상의 경험과 최고의 지식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의 농민들, 협동조합들, 농업기업들을 지원한다. 그리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식품과 농업 해결 방안들을 적용시켜서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보건과 영양 개선과 빈곤 감소를 지원한다. 이런 어떤 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의 소낙농인들을 지원하고요. 우간다에서는 국립표준국과 공조해서 우유 제품의 품질 표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여러 국가에도 똑같은 표준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공통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거를 이제 지원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낙농 제품 개발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협동조합의 그 조합원들이 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정부 관리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제품 개발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의 여성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잠비아의 파트너인 낙농협회 회원 구성에 여성을 이제 30% 이상 참여하게 할 것을 이제 규제로 만들었고요. 또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많은 여성들을 공식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시켜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 정부하고 공조해서 소규모 낙농 농민들이 우유 생산을 개선하고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기술 협력을 이제 하고 조직화를 했다는 것이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그 개발 협력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또 2만 개가 넘는 2만 466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했고요. 또 4만 명에게 그 품질이 개선된 그 우유나 우유 제품, 유제품들을 이제 먹게 해가지고 영양과 보건 서비스에 기여를 했고요. 6만 명 이상이 식량 안보와 생산성 교육을 받았고 4만 6천 명이 그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이거는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어떤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5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면서 역량을 계속 이제 저개발 국가에 강화를 했다. 이런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이제 메이지 초콜릿인데요. 그 일본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메이지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상이 되셨을 거예요. 1906년에 이제 설탕 회사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과와 낙농 기업으로 이제 그 브라질에서 카카오를 구매해서 초콜릿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했던 회사인데요.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산림 농업을 주도하는 농협, 그 여기는 텀 아쿠라고 되어 있는 그 농협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본인들이 그 본인 그 메이지 그 본사가 필요로 하는 카카오를 그 생산해서 구매하는 어떤 과정에 협력을 했겠죠. 그래서 양질의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농협의 품질 개량 또 발효 건조 과정 이런 어떤 기술들을 전수하고 또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이제 일본이 브라질과 남미 대륙하고 이제 관계를 맺은 게 1920년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1906년에 회사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 뭐 10여 년 직후겠죠. 원재료인 카카오가 많이 있는 지역을 이제 그 선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일본 농부들이 파라주에 이주를 해서 먼저 이제 후추 경작 산업을 이제 해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추 농업은 이제 성공은 했는데 이게 병충해 피해로 그 이제 사업이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림업이 이제 브라질이 산림이 많으니까 농업보다는 농산림업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브라질하고 그 이제 개발 협력을 하다가 카카오 초콜릿 상품의 생산을 지원하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브라질로 이민 간 농민들의 개발 지원을 위해서 브라질의 그 학교, 도로,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했고요. 또 농업연구센터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열대 그 과일, 열대 산물을 그 이제 주스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그 개발 협력의 성과로 메이지 그 초콜릿 회사는 초콜릿 사업의 성장은 물론 아마존 환경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갖게 됐고요. 또 메이지는 이제 고품질의 카카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또 농가는 카카오 재배를 하는 기술력이 높아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공유적인 어떤 상생관계를 형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림 농업으로 재배하는 카카오 경장 면적이 늘어날수록 아마존 산림이 이제 재생되고 또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고 또 생물의 다양한 어떤 생물들이 보존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보호하게 됐다는 것이죠. 필요한 걸 얻지만 또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재생이나 어떤 관리에 기여를 했다라는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지의 초콜릿 한 개가 숲 50평방센치를 늘리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성과를 계량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이제 메콩 뱀부인데요. 우리가 메콩강 아시죠? 그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를 이제 흐르는 그런 강인데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영국의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어떤 새로운 사회적 기업 메콩 뱀부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세 개 나라의 국경지대의 대나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산업을 이제 육성해서 그 대나무를 산업화하는 쓰임새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이나 공정을 개발을 했고요. 또 대나무 공예가 발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대나무의 그 죽순의 생산으로 이제 세 가지 그 생산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의 원천을 메콩강 주변에 있는 세 개 나라의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환경을 감지를 해서 거기에 그 대나무를 가지고 그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의 부분을 이제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메콩 뱀부는 대나무 원자재를 생산하는 농민, 또 소규모 대나무 공장, 또 대규모 공장, 뭐 여러 그 공장들과 구매자들이 이제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가난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빈곤 해소를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농민, 공장 노동자, 또 여러 다양한 기업들, 지역 NGO, 또 지방 정부. 농민들은 대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생산해서 중개 상인들을 통해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고요. 그 기업들은 투자자이자 그 조직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대나무를 키우고 생산하고 할 수 있는 그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투자자 개념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콩범부하고 지역 NGO들 또 지방 정부는 빈곤층과의 그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이제 빈곤층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과 기능 그리고 생산자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콩반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35만 명의 농민들의 빈곤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개발 협력의 성과를 보면 먼저 이제 경제적인 성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시장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 700만 달러, 400만 달러 이렇게 이제 각 세 나라가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확장을 했고요. 또 40만 명의 농민들의 소득의 원천이 됐습니다. 대나무 하나로. 둘째로 이제 사회적 성과로는 베트남의 그 탄호아 지역에서 대나무를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1,500만 달러까지 이제 성장을 했고요. 또 원자재 가격도 톤당 17.7달러에서 14.1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2만 1,000명이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하면서 이제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2004년, 2000년 두 해를 비교를 해놨는데 이제 8,314개에서 1,747개로 이제 증가가 됐고요. 또
대나무 농민의 85% 이상이 이제 소수민족, 그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 토착민들이죠. 그러니까 토착민들을 통해서 대나무를 키우도록 했다는 거고요. 이제 환경적으로는 대나무 농업은 다른 농업에 비해서 이제 그 홍수 때 이제 물 피해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수확할 때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미미해가지고 그 공기나 환경 오염에도 그 덜 해를 미치고, 또 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14번째는 이제 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쉐린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린 이제 영어식으로는 미쉐린이라고 하죠. 미쉐린은 프랑스 소재 타이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미슐랭 형제가 창업을 했죠. 여러분들이 미슐랭 가이드 많이 아시죠? 그 음식점에 미슐랭 뭐, 예, 지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미슐랭 그 형제가 창업한 타이어 회사고요. 세계 170개 국가에서 마케팅을 하고 14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이어 시장의 전 세계적으로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이어를 만드는 게 이제 고무잖아요. 근데 브라질의 북동부에 바이아의 이제 고무가 이제 그 고무나무의 플랜테이션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고무는 이제 미쉐린의 그 타이어의 그 소재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천연 고무의 가격이 하락되고, 또 그 생태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미쉐린이 다각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지역사회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또 지역사회의 그 사회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모색을 했고요. 고무 공급 업체들에게 이제 생산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그 공급 수요 그런 어떤 그 체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업 내용을 보면 브라질의 고무나무 수확의 건강성을 보호하면서 고무나무 생산의 효율성을 확보해서 기업과 농민들의 수입을 동시에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이제 추진을 했고요. 고무나무가 성장하는 집중 지역을 400헥타르 규모의 12개 중형 그 플랜테이션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브라질 미쉐린에 판매해서 병충해에 저항적인 새로운 고무나무 품종을 개량해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나무가 그 병충해에 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이식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또 고무나무 사이의 공간에 코코아나 바나나 등을 같이 재배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쉐린은 12개 플랜테이션에서 고무나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요. 또 자체 인프라를 유지해서 1800헥타르를 소유하면서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했고요. 1000가구의 소농민들에게 가족 소유의 고무나무 플랜테이션을 하도록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가족 그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플랜테이션 지역의 용수시설이라든가 프로세싱 시설, 의료시설, 학교 등의 인프라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같이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성과로는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있고요. 또 농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플랜테이션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떤 기회가 됐고요. 또 천연 고무의 병충해에 강한 천연 고무를 생산하면서 그 생산량도 증가를 했고, 또 생산량 증가가 바로 거기 그 지역의 그 수익으로, 또 지역 소농민들의 그 소득 증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5번째는 나투라라는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요. 2000년에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이제 화장품 기업인데요. 자연식물에서 축출한 원자재를 활용해서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어, 원자재 공급을 받기 위해서 세계의 가난한 지역사회와 이제 계약을 맺고 화장품의 그 원료, 어, 프리프리오카라는 건데요. 그런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화장품의 산업을 생산을 원만히 하기 위한 어떤 그 품질 좋은 원료를 제공받기 위한 지역을 일단 그 가난한 지역 사회를 선정해 가지고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공급자 선정의 기준을 정의하는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가 나투라에 공급하는 어떤 기준들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지역에 대한 그 다국적 기업 나투라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하고 어떤 그 1차적인 어떤 그 중간 관리 업체들이 있는데 그 서로 간에 감시하는,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원칙도 그 기준을 도입을 해서 식물 원료를 공급하는 지역에 그 정확한 어떤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 또 이제 끝까지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어떤 그 방침을 가졌습니다. 이런 어떤 안정적인 그런 공급을 받으면, 원료를 공급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공급받고, 또 이제 그런 공식적인 이제 조직들이 생기고, 또 그 지역사회가 또 어떤 공식적인 어떤 대표 기관들로 이렇게 설립을 될 수 있도록, 그 공식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했고요. 보아비스타 지역사회가 이제 최초로 나투라의 파트너 지역사회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여러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그 공급자 역할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난한 지역을 일단 선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이 개발 협력의 성과로는 가난한 농민들이 새로운 생산적인 식물의 재배와 채취 기술을 습득을 했고요. 농민들의 부수입원이 돼서 이제 빈곤 해소가 됐다는 거고, 또 소농민들이 안정적인 공급에 참여를 하고, 또 이해 집단으로 공식적인 협회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 나투라 지역에 또 새로운 비누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그 가정들, 단위 가정들, 농촌 가정들이 또 그 비누 공장에 그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어떤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